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최고위원님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당하게 최고위원에 당선되셨는데 그 이후 어쨌든 당이 좀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뭐 어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최고위원이 몇 개월. 이제 제가 사실 전당대회 나갔던 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마이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달라고 당원들한테 호소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이제 우리의 방송 요즘에 언론의 사실 상황이 확실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론은 기울어지는 농장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예. 실제로.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MBC 이슈를 말하다. 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MBC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좀 참담하다고 했을까? 근데 왜냐하면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탁 없어져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적들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는 절대 빼서는 안 되는데라고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집돼 버려. 네, 그게 뭐 심의에 걸린다, 뭐 삭제, 편집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오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본방을 보는 거죠. 어떻게 편집됐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삭제되지도 않고 편집되지도 않는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전당대에 나와서 이제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 없이 제가 국민들께 이 직접적으로 이 삭제되지 않는 마이크 가지고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해요. 그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당원들이 정미경에게 마이크를 줘라.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당이 자유한국당 당마다 왜 이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요즘에 이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옳은 소리라는 자유한국당 그 안에 이제 한 코너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미경 최고위원이라는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라는 의미도 있고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방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6시에 저희가 이제 생방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요.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반응은 지금 좋죠. 폭발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닉네임 비슷하게 앞에 붙여준 얘기가 있어요. 믿고 보는 정미경. 네.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믿고 보는 정미경.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사실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대표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 일주일에 2번 저희가 회의를 해요. 이제 기자분들 다 언론인들 모시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때로는 3번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 엄청 고민하고 준비해요.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 지역구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게 다 지역구예요. 정말 지역구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수원에. 네, 수원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저는 검사였고,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이 뭐냐면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뭐예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여태까지 니네가 안 됐잖아. 맨날 하수인 역할만 했잖아. 그러니까 검찰은 독립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은 그래놓고 검찰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적폐청산한다고 노무현 때는 하면서. 그렇게 안 했죠.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 장관만 세워놓으면 될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활할 정도로. 예? 아, 그 보세요. 자수전에도 다 써 있더라고. 예, 보세요. 검찰이 문제라고. 아니,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이 권력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검찰은 진짜 검찰을 독립시켜 주려면요. 네. 대통령이 인사권 손 놔야 돼요. 보세요. 검사 정미경 누가 임명했는지 아세요? 임명장?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독립할 수 있어요? 대표님 직원들 대표님이 다 세우고 승진시켜주고 막 이러는데 과연 대표로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냐고요. 그 독립이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인사권은 다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서 독립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기수문화 파괴?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검찰은 검찰 스스로 내부에 룰을 정했어요. 아, 몇 년 정도 되면 뭐 부장이 되고 어떻게 되면 검사장이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총장이 되고 이게 내부 안에 룰이 다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치 권력이 정권이 들어서 갖고 나한테 이쁨 보이는 애 밑에서 경력이 안 되는데 밑에 있는 애 딱 뽑아가지고 검찰총장을 시켜봐요. 그러면 검찰의 독립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나한테 아부해라. 나한테 잘 보여라. 그럼 내가 승진시켜줄게. 너네 아무리 그런 룰이 있어도 소용없어.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내부 규율에 의하면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에요. 자격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고검장 중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검찰총장 딱 시키면서 아 개혁이다 혁신이다 기수문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검사들은. 그다음에 전직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건 사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자꾸 이러면은요 국민들이 다 등 돌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검찰 전반의 분위기도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지금. 당연하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어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언론에서 여론에서 아 저거 문제 있다 그러면 결국은 포기했어요. 맞죠. 예,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서 괜찮다. 안 되는 사람인데도 본인이 이미 7가지인가 5가지 얘기하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거 다 뒤집으면서 하면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아 뭐 국민의 눈높이상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지도 않아요. 장관을 누구 시키든 말든 뭐 조국을 시키든가 말든가 이제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어요. 아, 그러면 이 내정되면 인사청문회도 그냥 통과 의뢰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청문회는 하겠죠. 네, 그다음에 하는데,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던 것처럼 또 뭐 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정권도 참 처음 봤어요. 예. 그 최훈님 또 의정 활동하실 때 국방위원회에도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니까 북핵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예리하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야간에 국방대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검사 출신에서 이렇게 국방 안보 문제 그런 분이 드문데 제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제 지역구가요. 그 수원 비행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저는 핵심을 알고 싶었어요. 그냥 국민들께 내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 사기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만약에 이거는 주민들이 싫어하더라도 내가 이게 만약에 진실이고 사실이고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설득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간에는 국방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국방위원회 간 거예요. 그래야 제 이야기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미친 듯이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미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국민들께. 왜 그러냐면 말씀은 완전 비핵화지만 행동은 뭐예요? 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장 핵심은 또 뭐냐? 저는 핵심을 비껴가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정치인들이 핵심을 비껴가면서 국민들을 맨날 속이는 그런 건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완전 비핵화의 핵심은 제재예요. 완전한 제재라고요.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나가서 막 외교하면서 제재 풀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마치 북한의 김정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수석 대변인이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그게 언론의 기자들이 썼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과 행동이 늘 틀리기 때문에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무게감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아, 저거 또 거짓말이겠구나. 아이고, 저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어느 정도 핵 동결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그러면 우방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포기한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또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는 저부터라도 만약에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핵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쪽도 갔는데 우리도 가져야지. 그러면 또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도 우리도 핵 가져야지. 그거를 과연 미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제 머릿속 생각인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도 정치인이고 자기가 재선에 반드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 재선을 이용해서 이런 만약에 쇼를 한다면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전체적인 이 구도를 깨뜨리는 걸 만약에 트럼프가 한다고 하면 과연 미국은 그걸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 국민들이 우리 원하시는 거. 뭐냐 하면 북한에 핵이 있음을 원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죠.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이 없어야 된다라고는 다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뭐냐면 철저하게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 해달라.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과 행동이 틀리는 거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더 잘해야 돼요. 왜? 탄핵 이후의 정당이니까. 정권을 잡은 세력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잡은 권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럼 너네는 더 잘해야지. 그럼 맨날 박근혜 때는 이랬다. 뭐 이명박 때는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안 통한다니까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속았다 그러죠. 속았다. 네, 찍었던 분들도 네, 속았다고 하죠. 원래 안 찍으신 분들은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찍으셨던 분들이 이제 속았다라고 다 얘기하시죠. 뭐에 속았다는 거예요? 경제죠.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이번에 세금 고지서 지난번에 받으셨던 분들이 다 정말 뜨악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참 신기한 게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있죠.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를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원자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어요. 근데 글쎄 탈원전 한다고 그거 싹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또 철강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대강 보는 다 아시잖아요.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 다 없애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은 뭐냐. 좋은 학교 없애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진짜 이거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거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지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시민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외고를 나왔는데 이런 취지예요. 내가 다녀보니까 학교가 너무 좋더라. 근데 이 학교 다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뭐 취지는 그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걸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질 수 없으면 다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아빠, 내가 외고를 다녀봤는데 외고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학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다닐 수 있게 해줘.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자기는 다녀봤는데 내가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 없애버려. 이런 심보는 무슨 심보예요? 이런 심보가 기반이 돼서 지금 자사고 국제고 외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준화라는 그 명목하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들, 우리 엄마들 입장은 사실은 뭐냐면 이튼 학교 같은 학교, 좋은 학교 우리나라에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외국에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해줘.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지도자라면. 세상에 그렇게 안 하고 없애버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잠이 오십니까? 뒷목 잡지 지금.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라 걱정하는 사람 많아졌어요. 걱정이 많아졌다. 제가 최근에 이재호 대표의 와이너리라고 유튜브 방송을 그분이 하시는데요. 거기 갔는데 그 이재호 전 대표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거리에 나갔는데 그 4대강 때문에 거리에 나갔는데 어떤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인가 할머니인가 하여튼 그분이 오셔서 그러셨대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라 걱정이라는 걸 안 했는데 내 요즘 나라 걱정하고 있다. 네.